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3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31일 차고요. 오늘은 313페이지예요. 맨 위에 세 번째 줄인데 맨 위에 끝에부터 다시 할게요. 어떤 맥락에 놓고 경험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맥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누구와도 상의하지가 않았는데 주관적인 이 경험을 누구랑 상의할 정도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뭔가 맥락을 놓고 경험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자의 삶을 전하는 이야기에 있는 것 외에는 영적 경험에 대해 들어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이후로는 세상 현실이라 믿던 것이 그저 얼마 못 갈 것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의미를 잃으면서 역설적으로 저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를 비추던 신성의 광명에 비교하면 전통 종교의 신은 그 빛이 흐릿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렇게 하여 영성이 종교와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종교는 아직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도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난 거예요. 근데 이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제일 크게 볼 때 영성이라고 보면 되죠. 영성. 영적인 이 원리를 자리가 바뀌었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바다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정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뻔한 적도 많았지만 아무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이란 것이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듯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마음의 복잡성에 매료된 저는 정신의학을 배우고자 고학으로 의대에 다녔습니다. 수련 과정을 지도한 정신분석가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종교를 별로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분석 수련은 잘 되었고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고 성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직 종사자로 안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치명적 진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38세에도 암대 죽을 고비에 처해 곧 숨을 거두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저의 영혼은 극심한 고통에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스쳤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도와주실 것을 청합니다. 어떤 신이 되었든 존재할 수 있는 그 신에 항복하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나자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있어서 경외감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극한 그 죽음에 대한 뭔가 그런 것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경험을. 저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냥 외부에서 이런 죽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뵌 거는 그거죠. 선생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9월 달에 뵌 거예요. 한 번도 식사를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식사를 다 못하고 한 이틀 동안 엄청난 선생님을 한 12년 동안 뵀는데 처음 그런 모습을 처음 뵀어요. 식사를 못했어요. 그날. 근데 그게 엄청난 착이셨나 봐요. 착.
그러니까 이런 그냥 아유 이 사람한테 집착하지 저 사람한테 집착하지가 아닌 근본적으로 내가 이제 죽을까 봐 근본 삶에 대한 어떤 착이 있는가 봅니다. 저는 경험을 안 해서. 예, 그래서 그런 죽음에 맞서져 있는 어떤 그런 착인 것 같아요.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 삶에 대한 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벗어나시고 나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있으세요. 그 다 느끼시지 않아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도와주실 것을 청합니다는 아주 그냥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만날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신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그러죠.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거기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느냐, 내가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촥 그냥 떨어져 있느냐. 근데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호키스 박사님 같은 경우 엄청 신에 대해서 항복하고, 신에 항복하고 저는 의식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 말문이 막힌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쵸? 대단한 거야. 엄청난 거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의 책을 읽고 그 경험이 내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또 옆에서 경험하고 계신 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겠다라는 거를 아마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의식 공부를 보고 만나고 나서 의식혁명 책을 딱 샀단 말이에요. 진짜 안 읽혀지는 거죠.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까만 거와 흰 게 그냥 종이고 까만 글씨고 막 까만 건 글씨고 막 이러고 진짜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수업을 듣고 듣다 보니까 어때요? 듣다가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쉬워져요. 점점 쉬워져요. 엄청 높은 단계의 책이거든요. 엄청 높은 거예요. 호모 스피리투스는 900대가 넘는 책이고. 그렇죠. 비존재에 대한 비원적인 비선형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을 또 하신 거예요. 이전까지의 저라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자아나 에고는 없고 힘이 무한한 현존만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나였던 것은 이 현존으로 대체되었고 육체와 그 움직임은 오로지 현존의 무한한 의지가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와 그 움직임은 뭐예요? 육체의 움직임은 현존의 무한한 의지가 통제하는 것. 그래서 무한히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물로 표출되는 무한한 일체성이 명료하게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삶이 계속되면서도 이 움직임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적 의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히 강력하면서도 섬세하고 온화한 현존의 의지가 인도하여 육체는 제 할 일을 바쁘게 해나갔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자명하게 드러나서 아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몸에서 신경계가 지극히 혹사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고안된 회로의 용량에 비해 훨씬 큰 에너지가 신경계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일상적 동기나 공포나 불안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추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성과 성공, 오는 무의미 있습니다. 친구들은 진료 업무에 실질적으로 복귀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렇게 할 일상적 동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키스 박사님도 완전히 뭔가 이 몸하고 마음이라는 것을 떠나서 의식인 상태에 완전히 뭔가 다 변화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명성, 대통령, 그 국회의원들도 명성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명성을 위하기 때문에 국민들보다는 자기 명성을 위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의식의 층이 달라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명성과 성공, 돈은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에이,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할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인 거죠. 내가 자신이 없어서 도전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차원에서 훨씬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으로 벗어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성공에 관련돼서 돈에 대해서도 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지금 놓고 계신 단계였잖아요. 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놓은 상태에서 9월에 이 근원적인 어떤 착에 대해서도 놓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관상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내가 깨닫고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연결되어진 그 인연들과 잘 관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진 상태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지면 정말 그냥 본인 그냥 공부하는 이렇게 공부라고 표현하기도 단어도 쓰기도 그렇죠. 본인의 깨달음의 어떤 그 높은 의식인 상태로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의 상태로 계시면 이 세상 사람들과 그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왜냐면 그 높은 의식의 한 분이 500대라고 그랬나요? 이 정도에 있는 그런 한 분이 계시면 대구 광역시의 모든 인구들의 의식 수치가, 평균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더 큰 높은 에너지로 올라간다면 이게 아마 전 세계의 지구상의 의식 수치가 평균이 올라가는 거죠. 엄청난 인류에 공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올라가는 것 자체, 우리도 내가 의식이 점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 수치가. 그리고 내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그룹이나 팀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보이지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스님이 아마 이 의식 수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본인 선생님께서 올라가실 수 있는 한계가 무한계로 올라가실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올라가시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제 그냥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성, 돈, 성공 이런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명성과 돈, 성공은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몸이 나라고 믿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그 높은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놓여지지가 않아서 계속 뭐예요? 마음이 이래요. 쟤 때문에 화나요. 쟤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요. 돈이 없어요. 못 돼요. 아직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몸에서 국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아직도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쟤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왜 저래요? 자꾸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도 사무실에 처음 온 신규가 왔어요. 그 여자분이.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어?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그 동안방에 또 이제 올라오고 이제 아이들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더라고요. 아이가 둘이 있는 엄마인 거예요. 참하게 생겼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딱 뭐가 느껴져요? 자신감이 없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랑 어제는 이제 미팅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저랑 미팅하자고. 왜냐하면 엄마의 그 자신감이 진짜 내면의 자신감이 없는 게 그 아이들한테 85%가 전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에너지는 10%, 외부의 책과 주변의 멘토, 성공한 사람들의 영향은 5%.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엄마의 에너지가 85% 가는데 그 근원에 자신감 없는 것,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데 그걸 포장하고 살죠. 진짜 내면에서 정말 내가 자신감이라는 게 진짜 내가 성공이 된다는 걸 아는 거. 그렇잖아요. 진짜 그냥 성공은 저절로 나한테 되는 것이고, 돈도 그냥 넘쳐나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성공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공과 이게 돈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어이구, 우리 진짜 일찍 일어나셨네. 손지아님도 들었어.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겉 껍데기는 너무 예쁘고, 이 겉 껍데기는 너무 예쁘고, 말도 잘하고, 막 굉장히 잘하는데, 이 내면에서의 의식 수치가, 그러니까 이 의식 수치는 지도는 뭐예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의식 수치는 내 의식을 보는 거잖아요. 이 의식은 나를 보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는, 저 사람들 밖으로 보기 위해서 된 게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전에도 랠리 갔다가 이제 오는데 차를 태워주는데 그 친구가 영어 강사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여가지고 막 다 데리고 갔어요. 시크릿부터 해서 뭐 강의도 토요일 날 듣게 하고, 뭐 요번에 의식 해독도 하게 하고 막 같이 막 그렇게 했는데, 어이구,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하면 영어만 써 있으면 쫄아들어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뭐 읽지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이제 못하고 쪼그라드는데 영어도 정말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어제도 사무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신감 회복하는 게 있다. 자신감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새 보이는 게 뭐냐면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나인 거죠, 나인 거.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명상 수업을 하는데 이제 딱 걸렸죠,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딱 이제 걸렸는데 팍 걸리면 팍 꼬꾸라져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래서 이런가 보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있어요, 제가. 이래서 동생 태어났을 때, 엄마가 동생 옆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요하게 집중되어 있고 느낌에다가 집중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평온한 상태를 집중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큰 에너지가 강렬하게 들어왔는 그 에너지가 딱 이렇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인가? 아직은 아가 안 들어와서 요번 주에 아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냥 시크릿은 해놓고 하는 게 들어와야 이거 에너지가 착 풀려져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착 풀려져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 나고 머리로 이건 이래서 이럴 거야. 이래서 이럴 거야라고 머리로 생각해서 말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말로 나오는 거는 아직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게 다르거든요. 내가 하는 거랑. 아 진짜 할 때 진짜 이 에너지에서 그 경험하면서 깨달음이 진짜 작은 깨달음이라도 했을 때와 머리로 이래서 아직은 제가 인제 그게 딱 걸렸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쪼그라들어 가지고 막 완전 연습도 안 해요. 제가 네 그 이렇게 봤어요. 숙제가 인제 몇 명이 같이 이렇게 있죠. 근데 숙제를 미리미리 다 잘해요. 근데 저는 숙제를 안 해요. 하려고 하잖아요. 마음 먹고 하려고 딱 하잖아요. 무슨 틱장애 있는 애 같은 거예요. 막 여기가 에너지가 막 조급해지는 이 조급해지는 게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막 이 조급해지면서 왜 숨이 막 벅차다고 그래야 되나? 벅찬 게 아니라 이게 행복해서 벅찬 게 아니라요. 숨이 차면서 막 버거워 가지고 앉아 있질 못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앉아 있질 못해 가지고 막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평상시에 저번에 숙제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애가 직장에 있는 애같이 막 뭔가 이제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려고 하면. 근데 이제 그게 그쵸. 다른 할 일도 생각나고 앉아있질 못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고 똑같은가 봐. 네, 민규님 똑같으신가 봅니다. 저랑 그 느낌이 똑같은데 왠지 느낌이 찌리릭 찌찌뽕인데 똑같은데 느낌이 설명하는데 느낌이 똑같아. 그거 우리 찾자고요. 아, 그게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이렇게 조급해지면서 이 압이 막 차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불안해지는 막 그런 상황. 그러니까 차분해지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차분했다가 숙제만 하려고 그러면 막 이상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대충 봐요. 대충 보고 대충 봐요. 또 가기 코앞에 전에 이제 대충 봐요. 가면서 대충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탁 걸리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술술술술 안 나오는 거예요. 탁 걸린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에너지를. 강력하게 안 좋은 뭔가 참,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거. 강력하게 안 좋은 거. 좋은 거는 지나가 버려서 잡지를 않죠. 안 좋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은 좋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지나가 버려서 잡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했고 이 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컸는데 이 의식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건 보지는 않는 거죠. 자꾸 뭔가 마음에 내가 이랬어.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내 거라는 거, 나라는 것 때문에 자꾸 결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고라는 그 자체, 마음이 나라는 거에서 벌써 이제 결핍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잡는 거죠. 저항하고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딱 잡는 거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하고 20살 때 만났단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저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는 남편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죽겠어.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 힘들어 죽겠다고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강력한 에너지가 막 탁탁 들어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강력한 에너지가. 그게 지금도 새벽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은 딱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더라고요. 남편하고도 뭐 별의별 뭐 최근에 마지막에 있었던 느낌은 19년도 초반에 뭔가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되게 그때도 막 되게 제가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닥 떨림이 있었지만 그닥 심한 강력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더 강력한 거에 비해서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동생 낳으러 갔을 때 엄마가 사라진 날, 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는 거고. 근데 그 엄마가 동생하고 딱 있었을 때 엄청 막 강력하게 제가 버려진 듯한 막 엄청나게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막 찌릿해서 이게 전기가 일어나 가지고 해지는 그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막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전기가 그냥 촥 돼 있어 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느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 그 느낌이랑 중학교 3학년 때 컨닝했더니 들켜 가지고 선생님이 "백성이 예수 나와." 그래 가 나갔는데 100여 명 있는 데서 "이물어." 그래 가 뺨을 맞았을 때 그 수치스러운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어릴 때 그 두 가지가.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안 좋은 느낌이 어릴 때 언제 있었냐는 거죠. 그게 작은 것도 또 일어나요. 근데 큰 것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 자신 쪼그라들었죠. 완전 수치스러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그런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너무 많아? 다 적어 봐, 다 적어 봐. SRT 타고 오면서 다 적어 봐. 적어 봐야지 뭐. 후배로.
뭐가 많다면 풍요로워? 아니야, 덜 찾았단 말이야. 더 찾으세요, 더. 계속 찾아야 돼요. 완전 근원적인 걸 선생님은 2, 3분 만에 제맥락이 찾아가지고 완전히 제맥락이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제맥락 안 됐어요. 근원적인 거에서. 아직 제맥락된 분은 제가 여기 그 옆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 말고는 제맥락 되신 분을 못 봤어요. 더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찾아야 돼요. 저도 많이 했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되게,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서도 좋은 느낌이 있죠,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다 보니까 이거를 또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있는 거예요, 제가 근원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자신감이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는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정말 전에보다 정말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또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신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 보면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안에 어떤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들, 200 이하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제가 그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초대를 해요. 저도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또 한 명이 또 눈에 보였어요. 신규 초대할 사람이. 그래서 어제 레이더망이 한 명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신규를 초대할 분을 또 그분들이 이제 저도 좋아지듯이 뭔가 좋아지고 걸리는 거를 계속 해결하듯이 계속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사건들. 그때 그랬었어요. 그거 계속 영향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어릴 때 엄마한테 영향받았던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번에도 굉장히 쪽팔렸죠. 제일 못했죠. 어떻게 보면. 거기 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쪽팔리죠. 쪽팔린데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뭐 같이 내 거 해결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뻔뻔함도 있어지고 편뻔함도 있어지면서 어쨌든 걸리는 부분들하고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내일 수요일 날 이름을 적어 놓으면 해결이 될 거야.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이름을 적어 놓으면 내가 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사건은 찾아놨는데 아직은 그 느낌이 이 느낌인가를 아직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에고가 안 하는 건 거죠. 이 신념을 나는 자신감 없고 그냥 완전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아이야 라는 그 신념이 그대로 작동이 되니까 그렇게 되려고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렇게 되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표할 때 못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뭔가를 막 경험하는 게 있다는 거죠. 수치스러움을.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했던 요 느낌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낌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느낌으로. 이게 이거네. 이게 돼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신념이 생긴 거예요. 적어 놓으면 아가 되겠지라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건은 있으니까 앞에서 발표하더라도 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 그럼 토요일 날로 미루자. 그래서 너무 많아요. 수요일 날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로 일단 이름으로 이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가 돼. 그러고 나면 자신감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여러 명 만나는 곳에 가도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500만 장자 이상 모이는 거, 막 저 이제 이렇게 큰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저를 보는 게 있잖아요. 엄청 당당해진 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밑에 뭔가 미세하게 이렇게 좀 자신감 없는 곡에 남아있는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불편하게 뭔가 어릴 때 경험했던 안 좋은 것들은 다 적어야 돼요. 적어서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그걸 다 보고 그걸 의식 공부하는 데서 다 해결이 되고 에너지가 점점 풀려나가져야지만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제맥락하고 제맥락해서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내 혼자 하는 거는 내 에너지에서 내 생각 안에서만 하는 거는 이 생각 차원과 에너지가 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 신념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던 것들 많이 찾아보시고요. 많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발표도 많이 하시고 좋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해결하고 나면 가 된 거를 또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네, 음소 해제시켜 주시고요.